남자입니다. 오늘은 매장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예, 들어올 학생들은 출석 좀 해주세요.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프로그램 잠깐 보이시나요? 오늘 아까 설명했었던 네, 멀지 보입니다. 소트예요.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지 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merge라고 하는 게 있죠. 잠깐만, 잠시만요. 출석. 아직 세 번째 수업 얘기하시나요? 아직 세 번째 수업은 제가 출석 좀 이따 할 거거든요. 아직 출석 안 했어요. 출석 체크 안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세 번째 수업은 아마 수업 끝나면 제가 할 것 같아요. 자,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머지소트 부분이죠. 머지소트 부분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제기호 가운데 값을 찾아서, 그렇죠? P 플러스 P 마이너스 R 해서 2로 나눠요. 그럼 이게 가운데 위치값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가운데 위치값이 정해지면 이 가운데 위치값을 중심으로 해서 자, 전반부, 그렇죠? 그 다음에 후반부 정렬합니다. 다시 제기 호출하고요. 자료가 제기 호출이 끝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료에 대해서 merge sort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merge죠. 합쳐지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머지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머지 부분을 보시면 여기 그 배열 하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배열. 이 배열이 필요한 이유는 뭐죠? LR 해가지고 왼쪽하고 오른쪽 크기만큼, 그렇죠? 그렇죠? 왼쪽 그 자료, 그다음에 오른쪽 자료 이렇게 있어요. 왼쪽 자료, 오른쪽 자료. 그래서 왼쪽 자료하고 오른쪽 자료만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머지하기 위해서는 합친 자료를 어딘가 담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퀵 정렬하고 비교를 할 건데 퀵 정렬하고 머지 병합 정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병합 정렬의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임시로 머지되어진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쭉 집어넣고요. 자료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P하고 R에다가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여기 있죠? 비교를 해가면서 자료 ARR이라는 곳에다 지금 원래 자료에다가 지금 비교한 다음에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정렬이 끝나면 한쪽 왼쪽 또는 오른쪽이 비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 또는 오른쪽에 비는 게 필요하면 한쪽이 비었다 그러면 빈 내용들을 이렇게 그냥 복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멀지 소트가 되겠고요. 교재에 보면 이 머지 소트 부분들은 어디에서 담고 있냐면
교재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99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 보면 교재 99페이지 보면 merge 함수 보이죠? 보이시나요? 99페이지에 있는 merge 함수 보이는데 그거를 지금 C 프로그램으로 C로 프로그램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배열 있는 것처럼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첫 번째 서브어리하고 두 번째 서브어리를 합쳐서 여기다 ARR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자료를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자료의 크기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능하면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지금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멀티소트 그냥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이 프로그램을 실제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하시면 깃허브에 올라가지 않은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하시면 그 자료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오늘 정렬 알고리즘, 고급 정렬 알고리즘 하나 더 배울 건데 뭐 배우나 어떤 거 배우게 되죠, 우리가? 어떤 거 더 배웁니까? 하나 더 배우게 돼 있어요. 하나 남았어. 어떤 거 배웁니까? 자, 뭘 배우죠? 자, 퀵정렬 배울 거예요. 퀵정렬 배웁니다. 자,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서 이제 퀵정렬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개발하셨어요. 원래 러시아의 학자인데요. 이름은 누구죠? 호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호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냐면 이분이 모스크바 대학에 있는 모스크바 대학 그 컴퓨터학과 학생이었을 때 언어 번역하는 프로젝트에 참석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러시아어를 뭐 영어로 변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비슷하게 공부를 하셨겠지만 언어 번역하려면 한국어의 친구를 영어로는 뭐로 번역해야 될까요? 한국어의 친구는 영어로는 뭐로 번역하면 될까요? 뭐로 번역하면 될까요? 네. 자, 뭐로 번역하면 될까요? 아마도 프랑스라고 하겠죠. 그러면 아마 러시아를 영어로 변환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프렌즈를 그 영어의 그 프렌즈로 찾는 그런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 검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죠? 지금 그 자연어 번역하려면 계속 해당되는 매핑되어지는 단어들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죠? 지금까지? 그렇죠. 정렬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호라는 분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는 컴퓨터 환경이 되게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원을 적게 들이면서
자원을 적게 들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머지 정렬 같은 경우에는 머지 정렬할 때, 병합 정렬할 때 임시 저장 공간이 하나 필요했었죠. 기억나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사용하기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임시 저장 공간 없이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기 있는 이분이고요. 자, 어떻게 했냐면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피봇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선정합니다. 피봇은 교재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준 요소라고 했습니다. 피봇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피봇 뭐라고 했어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103페이지 보면 피봇이 뭔지 나와요. 기준 요소입니다. 기준 원소라고 교재에는 되어 있는데요. 기준 원소를 아무거나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기준 원소를 뭘 잡았어요?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3을 잡았어요. 그래서 3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쭉 찾아가면서 3보다 작은 애하고 큰 애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3보다 큰 애하고 작은 애를 나누면 작은 애는 왼쪽에 위치하고요. 큰 애는 오른쪽에다가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은 애는 왼쪽에 들어갈 건데 누구하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레프트에서 기준을 하나 잡을 건데 지금 기준을 끝에 있는 애를 잡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작은 애하고 큰 애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티션, 나누는 작업을 파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티션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정렬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퀵 정렬 알고리즘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퀵 정렬 알고리즘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 뭐다? 자, 뭐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어떻게 한다? 나누기를 한다는 거죠. 자,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기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파티션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퀵소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 요소, 기준 원소인 X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쪽하고 큰 쪽으로 계속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언제까지 나눌까요? 언제까지 나눠요? 자료가 하나로 나눠질 때까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료가 하나만 남으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자연스럽게 정렬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실제 정렬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10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 103페이지. 자, 교재 보시고 계시나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럼요. 자, 여기 보면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변수가 어떤 변수하고 어떤 변수입니까? 죄송합니다. 교재 104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교재 104페이지. I하고 J가 있고요. 자, 먼저 여기서는 기준점을 뭘 잡았냐면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이라고 하는데 기준점을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기준값 여기 위치는 R이에요.
기준값을 여기 어디다 집어넣냐면 x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현재 기준값 x는 기준값은 x에 들어가 있는데 x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겠어요? 지금 뭐가 들어가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4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4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i하고 j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증가할 거고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i는 현재 어떤 값을 가져요?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요게 p고요. 얘가 r이에요. 그렇죠? 시작하는 게 p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r이거든요. 자, 그럼 p는 i는 어떤 값을 가져요? 104페이지 보시면 돼요. 104페이지. i는 어떤 값을 가졌습니까? i는 7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107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 보세요. 자, i는 어떤 값을 가져요? p-1이에요. 자, 그럼 i는 어떤 값입니까? i는 여기서 보면 p가 1이니까 1이라고 하면 i는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j는 얼마입니까? j는 현재 얼마예요? j는 p 값을 가져요. 자, 그럼 얼마를 가져요? j는 1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j는 얼마라고? 1이에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j는 자, 누구랑 비교하냐면 기준값 4랑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준값보다 크면 j값을 증가를 쭉 시키고요. 자,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를 발견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자, 그럼 어디서 멈출까요? 자, j는 어디서 멈춰요? 교재 104페이지 보면 자, j가 x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죠? 자, 기준보다 작으면 자, 일단 그곳에서 멈춰요. 자, 그럼 잠깐만요. j는 어디서 멈춰요? j는 어디서 멈춥니까? 자, 답을 좀 해주세요. j는 어디서 멈추는지. 자, 여기서 멈춰요. 저 여기서 멈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의 위치에서 멈추네요. 3의 위치에 2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뭘 하냐면 자, 교재 보시는 것처럼 i를 1 증가시킵니다. 자, i를 1 증가시키면 i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랑 현재의 j값하고 j 위치에 있는 이 값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됐나요? 예. 자,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값은 어떤 값이죠?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값은 자,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값은 i에 있는 값인데 기준보다 작은 애가 하늘색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다른 질문 드릴게요.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기준보다 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은 뭐 어떤 애들이에요? 다? 녹색은 뭘까? 예, 교재에서는 교재에서 뭐라고 하냐면 3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비교하지 않은, 아직 어떻게 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원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교재 보면 정해지지 않은 원소. 1구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보다 작은 원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빨간색은 기준보다 큰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서 J는 멈추겠어요? J는 어디서 멈출까요? 그렇죠. 자, 5에서 멈춰요? 잠깐만. 위치로 보면 1, 2, 3, 4 아닌데? 6이죠, 6.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멈추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멈출 거예요. 기준보다 작은 애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i를 1 증가시켜요. 그럼 걔랑 현재 i 위치에 있는 애랑 j 있는 위치랑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어떤 상태가 됐어요? 어떤 영역이 증가됐어요? 어떤 영역이 증가됐죠?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는 요 영역이 증가됐죠. 그리고 요 영역도 증가됐죠. 파티션이 영역이 점점 증가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는 어디서 멈출까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어디서 멈춰요? 자, J는 이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서 멈추죠. 왜냐하면 기준보다 작은 애를 발견했잖아. 그럼 누구랑 교환해요? 현재 i보다 1 증가시킨 위치에 있는 이 값과 교환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바뀌죠. 자,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J는 어디까지 왔죠? J는 어디까지 왔어요? J는 이게 R이니까 R-1까지 왔어요. 자, 교재 보세요. 교재 104페이지 보면 J는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P부터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104페이지 보면 P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반복해요? R-1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다 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반복을 멈추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얘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죠. 얘는 누구랑 교환하는 거예요? 얘는 누구랑 교환하면 될까요? 4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죠? 4는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i 플러스 1에 있는 애랑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죠? 자, 누굴 중심으로? 피봇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애랑 뒤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나눠지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앞쪽과 뒤쪽에 있는 걸 보면, 자, 지금 정렬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 그 하늘색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원소들이? 다 기준값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작거나 같은 거고요. 자, 빨간색은 어떤 거예요? 기준값보다 큰 값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가 된다? 정렬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값을 정해요. 교재 지금 몇 페이지냐면 104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프로그램 한 거예요. 그렇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값을 정해서 얘를 x에다 집어넣고요. 자, i는 어떤 값을 갖냐면
자,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쭉 있을 때,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R이라고 할 때, P라고 하면, 여기 I가 여기에 있어요. P보다 하나 작은 애가 I고요. 자, J는 어떤 값을 가져요? J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피벗의 값을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맨 처음에 누구랑 비교해요? 피벗하고. 자, 피벗하고 누구랑 비교해요? 자, x는 10이죠. 누구랑 비교하냐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누구랑 비교합니까? 그렇죠. j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피벗에 있는 값과 여기 있는 j에 있는 값하고 비교하죠. 자,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피벗보다 커요, 작아요? 자, 피벗보다 작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i를 1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 i를 1 증가시키는 거니까 얘랑 누구랑 교환해요? 누구랑 교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AJ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떤 상태가 돼요? 9, 7, 15, 4, 3, 10이니까 이 상태에서 I가 되고 J는 어떻게 돼요? 이 상태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J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럼 J는 여기를 왔죠? J 왔어요. 자, 그럼 어떤 상태예요? 피벗보다 어떤 상태입니까? 작죠? 그럼 어떻게 해요? I를 1 증가시키고 J에 있는 값하고 교환하죠. 자기 자신하고 교환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J는 다시 15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5보다 크니까 지나가죠. 자, 지나갑니다. 그러면 J는 다시 4를 만났어요. 그럼 누구랑 교환해요? 4는? 자, 4는 누구랑 교환해야 되죠? 자, 그렇죠? 자, I 플러스 1이니까 얘랑 교환합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자, 9, 7, 4, 15, 3, 10이 되겠죠. 자, 그럼 현재 I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I가 있겠죠. 그렇죠? 자, J는 어디 있습니까? J는 여기겠죠. 그렇죠? 자,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J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럼 얘를 만났죠, J는? 자, 그러면 누구랑 교환합니까? 그렇죠. I 플러스 1 얘랑 교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3과 여기 15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J는 여기가 됐어요. I는 여기가 됐고요. 그렇죠? 맞죠? 자, 여기 3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10만 남았네. 얘는 어디로 교환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15랑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파티션을 하는 것이, 자, 무슨 정렬이다? 퀵 정렬이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정리할게요. 자, 맨 처음에 뭘 하죠?
원소, 기준 원소를 정하고요. 이 기준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 김호영 학생, 기준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 피봇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김호영 학생 계신가요? 예, 피봇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여기 피봇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가 있으면 얘는 어디로 옮겨요? 어떤 파티션으로? 왼쪽 파티션으로 옮깁니다. 자, 그럼 그 왼쪽 파티션으로 옮기는 방법이 뭐였죠? 자, 왼쪽 파티션으로 옮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기준이 15이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3이 만났고 여기가 20이었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는 자 0이고 자 j는 이거예요. 자, 그럼 누구랑 바꿔요?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럼 누구랑 바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나 있는 것처럼 i를 1진화 시켜서 얘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어떻게 합니까? 3 한 다음에 여기 20 이렇게 하고 i는 여기 되고 j는 여기가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자, 피봇보다 큰 자료는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자, 최종적으로 피봇보다 큰 애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이요, 여기? 어디요? 잘 보세요.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 이게 피봇보다 어떤 상태? 피봇보다 큰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최초로 교환이 일어난 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까지 쭉 와서 이 애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애는 다 뭐야? 얘는 다 피벗보다 큰 값이라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예. 예. 예, 제가 약간 설명을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교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걸 1구역이라고 불러요. 1구역이라고 불리고 얘를 2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2구역이라고 하고 얘를 3구역이라고 하죠. 3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1구역에 있는 값들은 다 피벗보다 작은 값.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2구역. 2구역은 여기 있다 있잖아요. i 플러스 1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다 피벗보다 큰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무 여기는 어떤 거예요? 아직까지 보지 않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명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피봇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P가 아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이죠. 자, 기준을 정한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P가 R보다 작은 동안 이렇게 파티션을 합니다. 파티션.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파티션이에요. 그래서 파티션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지면 Q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나눠지면
이 왼쪽 부분을 다시 퀵정렬하고 오른쪽 부분을 퀵정렬하는 것을 재기호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퀵정렬의 핵심은 뭐다? 퀵정렬의 핵심은 퀵정렬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처럼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자, 파티션.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빠른 시간 동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준 15입니다. 그러면 J는 P값이고요. 자, 그래서 기준보다 큰 애가 있으면 어떻게 지나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준보다 작은 애를 만났네. 아이고, 기준보다 작은 애를 만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기준보다 작은 애를 만났잖아,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기준보다 작은 애를, 아이고, 왜 이러지? 기준보다 작은 애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i를 1증가시키죠. 다시 한번요. i를 1증가시켜요. i를 1증가시킨 다음에 그 값이랑 교환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못 하시면 안 돼요. i를 이렇게 교환합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영역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 기준보다 큰 애는 지나가다가 기준보다 작은 애가 하나 만났네. 그럼 누구랑 교환해요? 기준보다 작은 애가 만났잖아. 그렇지? J에서. J는 지금 읽은 애야. 그럼 누구랑 교환해요? 그렇죠. I 플러스 1을 하는 애랑 교환합니다. 자, 교환하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어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J는 증가됐어요. 그러면 자, 3은 누구랑 교환해야 돼? 자, J 위치에서 읽었잖아요. J에서 읽었어, 이제 J가. 그러면 어떻게 48과 교환하겠죠. 자, 48과 교환하겠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20, 29, 65 왔어요. 자, 그러면 J가 어떤 상태이죠? J는 R-에서 1까지 온 거죠.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럼 얘는 어디다 갖다 놓으면 돼요? 얘는 누구랑 교환해요? 자, 다시 한번요. 얘는 누구랑 교환해요? 그렇죠. 여기 나 있는 것처럼 I 플러스 1 얘랑 이렇게 교환하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J 두 번째 영역의 가장 왼쪽에 있는 애하고 지금 누구예요? 피복과 바꾸면 현재의 영역을 위반하지 않고 정렬이 완전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퀵 정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퀵 정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힙 정렬 설명드리겠습니다. 힙 정렬.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힙 정렬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힙 정렬 제가 올려놨거든요. 다음 시간이네. 여기 있네요. 요거죠?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칠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힙정렬 설명부터, 힙정렬부터 해가지고 아마 정렬 알고리즘 마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문제 좀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안 하신 학생들이 있네. 과제 안 하신 학생